조선일보입니다. 탈원전의 희생양들. 탈원전 실무자 대거 재판 중이다. 실형받으면 공직을 떠나야 된다. 시키는 사람은 분명히 따로 있는데 왜 이들만 고통 겪어야 하나. 시킨 사람이 따로 있다. 예, 있죠. 양산 가가지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물론 억울하다. 볼멘 소리 할 법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희만 사건을 한번 떠올려 봄직합니다. 아이희만. 나는 나치가 히틀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아이희만의 논리잖아요. 나 공직자로서 내 일에 충실했을 뿐이다. 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 뭐 이런 책을 내기도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탈원전 명령 지시 받아가지고 행했던 실무자들은 나는 시켜가지고 했을 뿐인데? 라고 하면은 면책이 되는 건가요? 면책이 됩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고, 시켜가지고 하는 저런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시켜가지고 했을 뿐인데 라고 하지만, 한수원 내에 있는 대깨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수원 내에 있는 대깨문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되죠, 그거는? 경북신문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독립운동기념관, 독립운동 사료 수집, 발굴 성과가 빛났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뭐 대한민국 전체 통틀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경상북도에 독립운동가가 몇 명 있을까요? 몇 명? 독립운동은 인디펜던스, 건국이죠. 대한민국 건국을 하는데 기여한 사람. 저는 뭐 조금 연장해서 6.25 전쟁 참전자들까지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껏 건국하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 있었던 것에 피를 흘리면서 싸웠기 때문에 독립유공자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우리 경상북도에, 우리 경주에 대한민국의 건국 1948년 8월 15일 거기에 공을 세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되게 궁금해요. 되게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여기에 비만이라고 하는 것을 질병으로 분류를 하게 된다는 것은 비만의 정도도 기준이고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느냐도 기준이다. 뭐 그렇게 따지면은 태권도장 제가 하고 있는 곳을 포함해서 비만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우리 센터 같은 것들은 다 정부 지원에 의존해서 살 수도 있을 거라는, 비만 혜택, 비만 치료자들에게 대한 쿠폰, 바우처를 우리에게 지급한다. 뭐 그런 것도 상품이 가능하겠네요. 예산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개인의 책임까지도 국가가 살 빼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분류를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부터 해서, 또 탈원전을 실무했던 자들이 과연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자기들이 면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변명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그것도 해봤고요. 또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봤는데, 기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이 낫지 않느냐라고 해서 막판에 정말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살짝 한 칸 더 와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로서는 지금 선거 불복 운동 중이잖아요.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가 큰 의미가 없어질 만큼, 지금 내전에 가까울 만큼
날카롭게 날이 서가지고 서로를 으르렁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는 그날로 끝내고 차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발을 움직여가지고 광장에 나가든 아니면 스마트폰 보면서 계속해서 공격적인 댓글을 적어대든 간에 또는 무슨 오늘 뭐 여기에다가 화력 지원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입법처에다가 뭘 해달라면서 계속 지금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니까 국방, 외적으로부터 나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국방. 그 다음에 내적으로부터 내적 있죠. 뭐 도둑놈도 있고 사기꾼도 있죠. 또는 각종 무슨 경제 관련 송사들, 사법 당국이 필요합니다. 또 경찰이 필요하죠. 도둑놈 때려잡는. 다 그게 개인의 소유에 따라서 만들어진 제도고 장치들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역사관입니다. 역사관. 역사관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것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완전히 종북정당으로 전락해버린 더불어민주당에서 거의 뭐 공산당에 가까운 정책들을 꺼내놓는데 지지를 받지 않습니까? 사유재산 날라가는 거 걱정도 안 하고 물론 반대편이라고 이름 붙여주기에도 조금 궁색한 그 당도 뭐 도진 개진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립할 수 있는 게 바로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대한민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유를 넣었다 뺐다. 자유가 뭐 이 살보리 게임입니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명박 이름 적어져 있는 무슨 바위돌 놨다가 뺐다가 놨다가 뺐다가. 국회의사당에 행사하는데 문재인 정부 기간 때 이승만 대통령 병풍으로 가렸다가 뺐다가 가렸다가 뺐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정말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신명숙님 안녕하세요. 물론 좌익들은 상징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좌우 할 것 없이 전체주의는 다 상징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경남 도정을 이끌면서 부채를 제로로 만들었던 홍준표 전 지사의 부채 탕감 그 기념 식수를 바둑이 김경수가 경남도지사 되자마자 나무를 크레인으로 뽑아내버리잖아요. 뽑아내버리잖아요. 말씀드렸듯이 가리고 숨기고 부시고 무너뜨리고 계속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보수 진영에서도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봐왔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누군가는 피를 토하듯이 이거 잘못되고 있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고 교과서 지금 건드리니까 한번 보세요. 자유를 집어넣었다고 생 난리들이잖아요. 자유를 집어넣었다고 교수들까지 학자들까지 집단적으로 뛰어나가지고 자유 넣었다면서 난리들이잖아요. 자유 누리고 있으면서 자유 넣었다고 난리들이잖아요. 희한한 사람들이죠. 절대로 교과서에 대해서 역사 공부에 대해서 양보를 안 하거든요. 그거 뺏기면 다 뺏긴다고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목숨 걸고 지키는 거죠. 목숨 걸고.